첫 번째 주제, 내용에 휩싸인 야당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재열 시상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용에 빠지나 마나 지지율은 4%인데 우리가 저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른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니까요. 예, 네. 싸우면서 망하는 것 같은데. 자,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어제 우리 같이 방송하는 김태현 변호사가 하는 채널 A를 봤거든요. 네. 탑10 뭔가 있는데 네, 있죠. 거기서 뭐 유해가 태국기 흔들고 막 그러니까 진행한 사람이 그러대요. 흉내 그만 내시고요. 제대로 까이는데. 그렇죠. 제대로 뭐 요즘에 좀 힘들어합니다. 예, 우리 쪽 방송 나가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요? 예, 전향한 것처럼 모여갖고 못 알아듣는 얘기죠? 네. 우리 국정원 출신입니다. 자, 고재열 기자님. 네. 싸움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극중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싸우는 거 보니까 극중주의가 되더라고요. 아, 그걸 중심에 들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국정주의자. 이 뭐 홍준표 대표나 류호의 최고위원 싸우면서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 그거로 싸움의 재미를 막 붙일 무렵에 끝날 무렵이 되니까 네. 막장 드라마 2가 시작이 돼요. 그쪽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나쁜 시아버지하고 악독한 며느리의 싸움 정도라면 예. 또 이쪽에서는 이 형제들 유산 상속전 뭐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이제 대놓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박정천으로 일컬어지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이제 또 아주 또 대놓고 맡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통합에 필요한 절차적 절차들을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실력 저지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여해 최고에게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다. 그 2탄이에요. 이게 1탄은 일탄도 사이코패스. 아, 그렇죠. 1탄 1탄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있었고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왠지 딱 그 정확한 표현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뭐가 확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나쁘게 얘기한 막말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확 꽂히게 되는 또 그런 그러면 이게 멘트들이 많으니까요. 비유의 달인이에요. 계산된 발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예. 대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유여의 최고위원 되고 나서 이게 보수로서의 뭔가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개그만 보여준다,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여의 최고위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자꾸 이미지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 폭로전 나는 잃을 게 없다, 뭐 계속 지금 SNS에 아주 홍준표 대표의 최전방 저격수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잃을 게 없는 건 맞아요. 뭔가 이러는 게 있어야지. 근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정치 도의상 예. 유해 최고가 사실 자유한국당에 저 들어가고 사진을 봐. 나서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사진만 우리 이게 악의의 편집인데 저거. 아니 유해 최고가 저거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근데 너무 펑펑 울고 있는데 그런 그것도 사진인데. 밑에서 잡으면 모든 인간이 좀 추하게 잡혀요. 그렇죠. 원래 셀카 각도 약간 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해 우리 최고가 어쨌건 저 김도영 PD 좀 문제가 있네 저기. 계속 홍준표 대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예.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그간 막말한다고 유해 최고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예. 근데 갑자기 본인 이제 당협위원장 날아가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 막말러가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쏟아내는 게 예.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도의상 이게 맞는 행동인지 유해 최고위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두 분이 다 그러죠. 제가 극중주의자에서 예,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네. 시청자분들이 화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부터 재미있는 품격 높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고재열 기자는 제 질문에 답하시오. 네. 미리 얘기하지 말고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주류였었잖아요. 솔직한 얘기. 네네. 그리고 보수를 지칭하는 자인하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치 이런 걸 떠나서 네. 객관적 스펙이나 학력, 무슨 사회적 지위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이런 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리어해도 좋아요. 뭐 아니, 안 홍준표 좋아요. 대표도 좋고. 다 가라예요. 방송에서 가라가 뭡니까? 가라. 짭이 뭐죠? 짝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 확인되지 않은 경력들이에요. 예. 예. 연수원 교수도 아, 연수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려요. 아니 연수원 뭐 연수원 교수인데 연수원이라는 학원이 부천에 있어요. 사법연구원이에요. 사법연구원. 사법연구원 그렇지. 네. 저도 헷갈렸는데.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사법연구원 교수. 그걸 다 연수원으로 착각하거든요. 예. 그게 부천에 있는 학원 이름이에요. 사법연구원이라고 하는. 네네. 예. 얘기하세요. 지금.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막장 드라마가 이게 성북동 시어머니가 있고 청담동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이 청담동 시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통상적인 막장 드라마, 그냥 이 속을 긁는 생각나는 대로 이 하는 이제 그런 졸부에. 성북동은 왠지 좀 뿌리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청담동은 거기는 말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말려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청담동은 왠지 벼랑 다 쏟아내는, 졸부 김치 싸다기 예.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 어긋났어요. 뭐냐면 지금 유여의 최고가 홍준표 대표를 공략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여성들에게 마초, 그러니까 여성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예. 마초고 꼰대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막집 주모라고 한 거는 또 여성 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가 이게 그 페미니즘 이슈로 가면은 홍준표 대표는 저질러 놓은 게 쌓아놓은 게 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그걸 다시 주막집 주모로 받아친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계산착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여의 최고가 지역 주민들, 지역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했는데 어르신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 두 분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을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뭐 이런 댓글까지 있던데 어쨌든 네. 뭔가 지지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지를 떨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형국이 보여요. 지금 본인의 지지를 더 모으는 뭐 그런 모을 만한 그 정치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예. 계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홍준표 대표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모임에서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웃겨서는 본인 이 이미지 다 망가질 텐데 하는데 이 한 몸 던져서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고 그냥 막 던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형국이라서. 아무 말 대잔치. 예. 그러니까 류해 최고위원이 어쨌건 태극기 집회 이후에 좀 화제는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완전 정치신이 어쨌건 최고위원까지 제1야당 갔어요. 최고위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유해 최고가 분명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유해 최고가 방송에 나왔을 때 방송에 아이템이 선정될 때 보면 대부분은 비난 아니면 조롱 쪽이에요. 유해 최고가 뭔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무슨 감각을 보였다는 이런 내용은 메시지인지. 전혀 메시지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뭐 최고위원 뽑을 때 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태극기 휘둘러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였다가 깃발로 맞고 뭐 그러다 어디 가서 또 울고 이번에도 또 울고 그러니까 유해 최고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치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정치 거물이 돼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나를 견제해서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설득력이 때는 있네. 전혀 지금 이게 유해 최고의 생각인 거고요.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유해 최고가 뭐 굉장히 비장하게 뭐 홍준표 대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댓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댓글 언급하기도 좀 민망한 류의 댓글만 그런 댓글들만 나오는 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인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막장 드라마 이 PD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는 왜 그렇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또 질질 짜고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재열아 아줌마들이 막장 드라마 언제 보냐? 그래서 청소기 돌리다 보고 설거지하다 보는데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 고개를 돌린다고. 그게 우리 시청률이다. 근데 지금 유여의 최고가 하는 거 보면은 딱 똑같지 않습니까? 3분에 한 번씩 지금 3일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또 눈물 흘리고. 아니 저는 그 친구가 이름 부른 게 너무 재밌어요. 재열아 그런데 그만 재열아.
네. 아니 그런데 저러면서 점점 더 당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던지는 정치적 이슈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유해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대결만 보고 있는 거지. 예.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아이고, 사이코패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아니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여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만 언론에 나오지. 정작 우리가 뭘 지금 하려고 문재인 하는지. 정권을 대항해서 뭘 하려는지는 전혀 언론에서 안 다뤄준다. 그걸 다룰 거,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 계속 주류가 보수였는데, 지금은 보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우리가 다음 이슈를 할 국민의당도 어찌 보면 지금 그것도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까 그 틈새 시장 공략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반성할 타이밍인데, 지금 뭐 이 두 분이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몰라서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시간 되면 조금 더 다시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주 21세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신개념이죠, 신개념. 진짜 신개념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본 적이 없어요, 저런 거를. 약간 좀 또 막장 드라마의 그 특징이 욕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26일 날 그 또 소명하는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예. 또 둘이 만날 수 있는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최고위원이 잘린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최고위원인데 내가 당협위원장 밀려나니까 그냥 아각거리고 공격하는 이런 차원이지 예, 아무런 법적 지위는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둘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 지금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수 없는 그런 그 형국으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멈추고 그러냐면 물어볼 게 궁금한 게 네. 정준길 변호사가 좀 많이 선배죠. 네, 그렇죠. 그분은 좀 안 되는 쪽으로만 가 있어요, 늘. 저도 조금 이해가 이번에 약간 섬찟했습니다. 좀 놀랐는데. 아니 유효의 보좌관이 되고 나타났어요,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유해 최고가 직접 나와서 뭐 기자회견 할 줄 알았더니 예. 정준희 변호사가 그 약간 거의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상한 있어서 현상이에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그렇게 괜히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좀 줄을 좀 많이 잘못 쓰신 것 같긴. 그쪽에 섰다면 그런데 생각이 그런 조금 줄을 그래요. 섰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되는 쪽에서 안 불러줬다고 두 번째는 정준길 변호사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 되는 쪽에서 자기가 안 서도 되는데 그거라도 좀 서보자. 라는 이제 또 그런 언론이 판단이 나오니까. 있지 하긴 어쨌건 않겠습니까? 유해 최고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과연 언론에서 이 대담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예. 다 해요. 방송사마다. 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만의 뭔가 독특한 우리 게 원래 다른 없을까요? 순서가 다른 그렇죠. 거가 먼저였는데 이거부터 하잖아요. 뭔가 지금. 독특한 게 없나 하고 자꾸만 우리가 막 끄집어내고 네.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준기라고는 둘이 왜 언제 아니 우리 그 제 프로그램에서 만난 게 네. 가장 근대에 만나고 거기서 케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유, 저는 뭐 그 이유까지 제가 뭐 알아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준길 변호사는 지난번에 그 대선 때 네. 안철수 문제 갖고 그러다가 안철수 몸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금태섭 변호사한테 네. 금태섭, 정준길 또 최강호 이게 대학교 동기 동창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안 풀리시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도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뭐 지금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해진 최고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발언도 정당성이 있게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예. 지금 뭐 홍준표 대표는 어쨌건 본인은 지금 언론에서 이런 것만 쓰는 걸 투덜거리시곤 있지만 본인도 역시 뭐 주막직 주모니 뭐 이런 얘기들을 뱉어내면서 저격 중이시고 이게 진짜 저는 사실 이제 뭐 자유한국당을 뭐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가려면 보수의 보수는 날개가 살아나야죠. 확실히 살아나야 그럼요. 되는데 보수가 살아날 기미는 없는 것 같고 자꾸 막장 드라마만 찍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떻게 살아날 이러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어요? 지방선거 치를 때 그 선거운동하면 그 유효의 그때는 이제 전 최고가 되겠죠. 전 최고가 가는 데마다 고춧가루 뿌릴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에서 주류 교체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가 저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축구 문제 얘기하거나 그럴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겁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보수는 세대 교체를 안 했어요. 그분들이 끝까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해먹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이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보수는 이거 끝까지 해먹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다시 되돌려 받기에는 너무 노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표상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지금 단순하게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류 교체가 되는 주류 교체 되는 양상이 보수가 세대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수가 세대 교체를 누구랑 하려고 그랬냐 했더니 저런 대표적인 게 류여해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이게 뭐 좀 여자 홍준표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자 변희재예요. 그러니까 픽업한 게 그렇게 와서 그냥 좀 꼭두각시 노릇이나 잘할 그런 픽업을 좀 해준 거죠. 세대 교체를 하지 않고 예. 좀 정말 인재를 연구원이 아니라 연수원에서 데려오는 게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당장 써먹기 좋은 액터를 데려왔다가 써보니까 연기가 너무 오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로 바로 잘려버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류 교체,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대 교체, 보수의 세대 교체 문제가 세대 교체 실패하고 네, 터진 설득력이 것이라고 있네요. 봅니다. 지금 그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고 주류 교체, 그러니까 보수가 주류 있던 사회가 중도나 중도 좌파, 중도 쪽, 네. 진보 쪽이 중심이 돼서 다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뜨고 있는 와중에 이 주류 교체가 될 때 또 같이 비슷한 정도의 대응을 하고 맞서 싸우려면은 그 진영 내부에서 세대 교체가 좀 그렇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진보 진영은 어쨌든 뭐 386이 여전히 해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 학교 비교하게 되면은 1, 2, 3학년인데 한 학교는 신입생 잘 들어왔고 한 학교는 신입생 거의 완전히 농사가 망한 거예요. 예. 신입생을 안 뽑은 거죠. 안 뽑은 거죠. 그냥 그리고 2, 3학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입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졸업도 안 해요. 복학생들이 계속 졸업 안 하고 예.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홍준표쯤 되면은 대학교 3학년으로 따지면 이제 대학교 한 16학년쯤 되고. 그 설득력이 있네. 세대 교체 실패다. 네,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수 언론에서도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방송사 파업으로 인해서 뭐 꼭 방송사가 진보 언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수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파업을 한 큰 덩어리,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의 그런 이제 신진 언론인 덩어리들이 보수와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는 그 그룹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보수의 어떤 중견 언론인 집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컬어지는 보수 언론이나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60, 70대예요.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 어르신들처럼 혁명 1세대들. 예. 근데 그런 형국이 돼서 이 후유증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으로 가는 길에 승부수를 띄웠다. 자, 이거 뭐 내용을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변호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네. 근데 당원당 유성이 없어요, 전당원 없죠. 투표자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안철수 대표 측이라고 할게요. 안철수 예. 대표 측에서는 어찌됐건 국민의당의 주인은 우리니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단계가 없지만 그래도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면 통합하려는 전당대회로 가서 그다음에 통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은 아니 그 당신 대표될 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대표될 때 했던 거대로 거기다가 의원은 호남 계원들이 많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적으로 보면 국민의당 간판보다는 합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하면 당연히 통합하자는 쪽으로 나올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당 간판을 누가 가지고 어느 쪽이 나가느냐 싸움이 돼버린 지금 형국인데 안철수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온 건 내가 당 끝까지 갖고 가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서 당신들이 살림을 차리든지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실 어제 의원총회도 안 나온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당원당 규상에는 그러니까 13조를 봤더니 당의 해체, 합당 결정은 전당대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조에 또 보면은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제로 할 수 있다. 그냥 당무위원회에서 우리 통합을 전당원 투표제로 붙이자라고 의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통합의 의결을 하더라도 전당 그 투표제에서 그건 의견만 묻는 거다. 결국은 전당대를 또 고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는 3번의 기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뭐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투표, 전당원 투표를 또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도 저도 안 되면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건인데 맞아요. 예. 예. 뭐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은 뭐 거의 뭐 99% 통합을 하라. 통합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다 어떻게 묻느냐에 또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어떤 내용은 당분간은 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 투표제로 하자.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은 전당 투표제에서 이게 만약 가결이 되면 통합을 승인을 받게 되면 굳이 전당대회를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 거칠 수 있는 건 다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반대쪽에서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를 하면 그러면 이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된 것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고 나가던가 아니면 따라오던가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던졌다는 승부수가 결국 이 당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나서 도대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뭘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새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같이 있는 분들 보면 아주 진보 같아 했다가도 또 나오는 발언들 보면 또 아주 보수적인 발언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좌표 설정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상 거의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뭐 보수라기보다는 구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각인이 되다 보니까 보수 쪽에 이제 이 공간이 많아졌죠. 옛날에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붙으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겨왔지 않았습니까? 선거라는 것 그렇죠. 자체를. 근데 지금은 뭐 자유한국당이 최근 지지율 보니까 1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 뭐 하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호남권 의원들을 제외한 그래도 약간 중도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분들이 모으면 그럼 중도뿐 아니라 외연을 보수적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장차. 그러면 내년 6.4 지방선거도 그렇고 차기 대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구태가 아닌 새로운 보수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럼 지금 현재 집권 여당하고 해볼 만하다.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이 알죠. 중도의 지분은 나의 것이다라는 그냥 강한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인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도 그 중도층이 나를 정치로 불러낸 것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총선, 그 2017년 대선에서 이 상당히 본인이 지지부진하던 것이 막판에 끌어올리고 그리고 일정한 총선에서 성과를 내고 그 대선에서도 어쨌든 20%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던 그게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본인에게 어쨌든 중도 지분은 20%는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 이렇게 분포로 봤을 때 20%를 확보했을 때는 단숨에 제2야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지율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 지금 조사를 해보면 뭐 편차는 있지만 15%에서 20% 차이 사이에 그런 이 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있으니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안 갈 수 없는 길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차적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는 것들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를 막는 박정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나가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데리고 나가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대신 우리 당 열쇠는 열쇠는 여기다가 주고 우리 그거라도 근데 데리고 나가면 네. 비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합의원을 문제가 출당시키는 조치를 해주던가 탈당하면은 오직 산실하니까 출당 조치 그게 출당을 그게 합의원이에요. 그게 합의원론 지금. 네. 나가면 우리가 다 출당 조치해줄게요.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냥 완전 찢어지는 그렇지. 거고. 이제 합의원론이 이제 출당까지 다 시켜줄 테니까 나가서 차리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호남 중진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한테 좀 미안해요. 헌법을 외워야 되죠. 우병우의 죄목을 외워야 되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을 외워야 되죠.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에 관한 규정도 알아야 되죠.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도 외워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당원 당규도 외워야 돼요. 당마다. 오늘 내가 당원 당규를 아침에 들여다보는데 한 줄을 못 읽겠어. 졸려갖고. 각 당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요 대목이 끝날
때쯤 되면 그다음 유해와 홍준표는 당원 당규 뭘 갖고 싸울지. 그렇죠. 왜냐면 윤리위원회 넘겼었잖아요. 네. 근데 유해 최고가 생각보다 법을 잘 몰라서요. 그래도 그 사법연수원 교수인데. 사법연구원. 연구원. 저는 심지어 예전에 유해 교수 제자냐는 얘기까지 제가 한번 들어서 저는 연수원이고요. 저는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의총을 소집을 했어요. 네. 어제 뭐 의총 소집했는데 결국 안철수 대표 저는 안 나갈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기자회견하고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당신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그럼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설득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안 나갔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혼 선언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때 던져놨기 때문에 네. 의총에 나가서 괜히 뭐 거기서 또 한 번 난리가 나는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래도 그래서 안 한번 나온 그 거죠.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일 왼쪽이 누군가요? 제일 위가 정동영 의원이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이. 그다음 중간이 김경진 의원. 김경준 의원도 국민의당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 밑에는 마지막에 유성엽. 유성엽. 의원이고요. 뭐 표현은 이제 저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끌고 오라는 죄인을 여기 데리고 오라는 뭐 그런 뉘앙스였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가서 굳이 모양 빠지는 모양 뭐 그런 흉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치인들이 현장 말발은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면했을 때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또 이게 워딩이 네. 좀 그 어눌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한테 이 현장에서 좀 이제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붙으면 많이 힘들어질 밀리죠. 겁니다. 많이 밀리죠. 네. 그때 할 얘기가 있죠. 내가 유승민 아바타입니까? 자, 근데 재밌는 게 뻑하면 뭘 그만두잖아요, 안철수. 네, 4개월의 법칙이라고. 오, 72시간에 김무성이 72시간의 법칙보다 조금 기네요. 4개월이죠. 예. 뭐 할 때마다 뭐 2014년 13공 재보궐선거 실패해서 당대표 그때 김한길 대표 같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4.13 총선 또 그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또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또 됐는데 그다음에 사실 대표가 되고 사실 그 뭔가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관련해서 그 제보 조작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당이 예. 지지율이 땅으로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위기의 당을 구하겠다라고 전면에 섰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었잖아요. 지지율도 변화가 없고 뭔가 컨벤션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승부수로 해서 또 백의종군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은 여기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정치인 안철수로서 이제 미래가 좀 네. 불투명해 보이고 지금 호남 의원들 사이에 쌓여 있는 안철수 대표는 아무 국민의당에서 역할을 좀 못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넓은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사퇴 전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퇴 전문이 또 있어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계 은퇴를 지금 몇 번째 하신지 모르겠고 또 이번에 다시 온다라는 거 이거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봐서든 이 정계 복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가수들이 음반 하나 내고 예. 좀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정치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손학규 전 의원이 처음 은퇴 발표할 때는 정말 애잔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정말 우리가 손학규를 이렇게 잃는구나 하고 글까지 했는데 그거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은퇴할 때마다 다시 올려야 되는 건지. 예, 오늘 귀국하는데 어느 편에 쓸까요? 식당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록 이 사는 거기 청관산에 갔다 계셨지만은 늘 보면은 본인의 역할을 주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호남 의원들하고 같이 굳이 그럴 이유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본인에게 여러 가지 여지가 풀려 있는 그리고 평소에 이 바른정당 이 소속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런 쪽하고 이렇게 어떤 톤의 무드도 맞는 편이고 그래서 또 본인이 여기서 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하고 당시 유승민 후보하고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손학규 고문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아직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럼 통합이 되면 당대표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물음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 34%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한 그 절반 정도. 근데 묘하게 제3의 인물. 거기가 한 20몇 프로 돼요. 제3의 인물. 28%. 유여해. 왜 또 글로 가요? 그러니까 저 제3의 인물에 사실 손학규 고문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양쪽 중에 누가 하나가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이 둘을 빼고 이 통합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딱 떠오르는 사람 정도가 손학규 고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제3의 인물, 저 28%저 제3의 인물이 손학규를 지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역할이 필요한 것, 역할을 주는 곳으로 가신다면 지금 호남 의원들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라면 안철수 대표가 일단 강공을 걸어서 당을 호남 의원들이 나가야 될 상황이 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굳이 거기 나갈 때 또 손학규 의원이 따라 나가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할 때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학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은 어떻게 보면 친정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떠나왔던 왜요? 예전에 한나라당에 바른정당이 네, 같이 그러네요.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친정과 시댁이 같이 합쳐지는 또 형국이라서 본인에겐 좀 되게 친근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가 저 제안을 받으면 받을까요? 전 무조건 받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임 총리제 막 그 촛불 전국의 와중에서 책임 총리제 나왔을 때 솔깃. 받겠다. 뭐 역할을 주어주면 하겠다 하면서 책임 총리를 받을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진보나 좌파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허허허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고 갔겠죠. 네. 우리가 오늘 그 모두각이에요. 전체 분위기가. 나오는 사람 다 까니 그냥. 그래서 극중주의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에 중심에 쓰는 거예요. 극중주의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종이요. 그게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머리가 조금 더 길으면 김어준이 되겠어요. 살도 조금, 체중을 좀 돌리셔야죠. 아니 근데 손학규 대표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 정치가 이렇게 난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손학규 전 대표를 예전에 100일 대장정이나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조금 현장 취재를 가봤어요. 그러면 100일 동안 진짜 계속 뭐 농사 짓고 어디 가서 뭐 볼트 조이고 정말 이 일만 하는 일정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되게 어떤 그런 좀 선비적인 그런 면모가 있으신 분으로 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몸이 탄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뭐 체력이나 운동도 또 했었어요. 예, 체력도 그렇게 좋고. 좋으시던데 보니까 좀 지구력, 그러니까 100일 동안 계속 진짜 이 보통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할 때 한 사진 찍는 뭐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하루를 풀로 노동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체력과 끈기가 좋다 했는데 정치적 체력과 끈기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귀국하고 근데 저게 국민의당이 첩첩산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 투표를 어떻게 하고 설문지를 어떻게 꾸리냐에서부터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거를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생기는 불협화음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합 결정에 대해 통합을 하고 나면 미지의 큰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표방되는 보수가 붕괴돼 있기 때문에 예. 저게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보 쪽으로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발붙일 곳이 거의 없는데 저 길 가서 무언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 지금 예상되는 뭐 통합의 시너지가 지금 단순 지지율 학교보다 높으면 15에서 20 얘기가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꿈꾸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손학규 고문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보수로 간다라고 하기 쉽진 않아도 지금 몰락한 보수에 맞서서 건전한 중도 보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좀 다소 안철수 대표 스타일과 다르게 무리해서 그냥 좀 질러 나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답답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짓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그럼 우리랑이라도 합치자라는 이제 어떤 그런 정치 공학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남은 호남 의원들이 좀 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부담스러운 게 이분들이 복학생 비슷한? 내가 지금 현역 4학년인데 갑자기 나보다 한 2, 3년 더 학번 높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은 그 자리가 본인들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뭐 대가 셌으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이럴 때도 추미애 대표나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생각만 해도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썼었나요? 오늘 아침, 삼국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추미애 추미애 대표가 표현한 건데 오합지졸이라고 표현을 썼죠. 국민의당 상황을 보고. 네. 호남 지역의 중진들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분들하고 이유가 삼국기를 없다.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갈라지는 그런 그 힘이 있을 때 합쳐지는 힘을 그걸로 활용해야 되는데 맞아요. 도저히 지금 이제 그럴 길이 안 보이니까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는 아까 했고요.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전당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건지, 이런 게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최소한 절차적 합리성은 왜냐하면 이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잘만 하면 지방선거의 어떤 동력, 컨벤션 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다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발로 부르고 있는 막장 드라마. 그럼 막장 드라마를 또 우리의 관점으로 해설하니까 좀 새롭네요. 재밌네요. 제가 아주 비유를 잘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원래 막장 드라마 딱 돌았으면요. 스토리가